흔히 1900년대에 들어선 조선시대 말이 되어서 조선 사람들이 흑인을 만나기 시작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도 몇 번에 걸쳐 흑인을 목격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중동과 지중해의 노예상들은 대략 2000년 전인 로마 시대부터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데려와 각지의 노예로 팔아먹곤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반도는 아프리카 대륙과는 지구 반대편에 있었기에 아랍 상인을 만나는 것만큼이나 흑인을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신라 시대에 아랍인들이 신라의 귀하에 살았던 기록이나 그들과 거래했던 기록이 남아있기에 신라와 거래하기 위해 배를 타고 오면서 노를 젓는 흑인 노예를 썼었음을 짐작해보면 자연스럽게 당시 사람들이 흑인을 목격했을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한반도를 다녀간 조선시대의 흑인들 이야기, 도서 조선괴담실록과 함께 들여다봅시다. 흑인이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세 번째 기록부터 구독과 좋아요 누른 다음 보겠습니다. 1801년 제주도의 한 지역에서 배가 5명의 흑인을 버리고 떠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주도 사람들은 흑인을 처음 봤기에 마치 동물처럼 묘사했었습니다. 얼굴과 몸이 모두 검고 형상은 팔이 긴 원숭이 같았으며 말을 외가리처럼 시끄럽게 지절거린다고 말이죠. 그들이 쓴 글자는 한자도 아니고 그림도 아닌 엉클어진 실 모양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시기는 노예 해방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훨씬 이전이었기에 아마도 노예 신분으로 배에 탔다가 모종의 이유로 버려졌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흑인들 역시 당연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으니 낯선 땅에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매우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익숙하지 않던 조선도 흑인이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던 조선 정부는 이들 5을 모두 청나라 북경까지 보내버렸죠. 조선시대의 동아시아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낯선 사람들이었던 흑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에도 동아시아 사람보다 키와 덩치가 훨씬 크고 검은 피부와 곱슬곱슬한 털이 있다는 아주 다른 외모 때문에 기이한 초자연적 능력과 힘이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명나라 군대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도와주러 원군을 파병하면서 흑인 몇 명도 데려왔었죠. 구독해주세요. 조선 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첫 번째 흑인의 등장 기록을 살펴봅시다. 조선은 고려 때와는 달리 전반적인 쇄국 기조를 이어갔는데요. 사사로운 교역이 금지되었기에 먼 나라에서 온 상인들을 만나는 일이 아주 드물어졌습니다. 섬라국이라 표현하는 태국과의 교역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들이 흑인을 바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태국 지역을 중심으로 자리 잡았던 아유타야 왕국에서는 인도차이나 반도를 대부분 차지할 정도로 번성했었습니다. 조선이 건국된 직후 아유타야는 약간의 곡물과 함께 사신단을 보냈는데 이들이 조선의 사신단과 함께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도중 외국에게 습격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습격에서 살아남아 조선에 돌아온 태국 사신단은 여러 무기와 함께 흑인 둘을 태조에게 바치며 고국으로 돌아갈 배 한 척을 내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태조는 다시 사절단을 꾸려 이들과 함께 돌려보냈죠. 그러나 다시 한번 외구의 공격을 받은 사절 일행은 끝내 태국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사절단이 외구에게 희생당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아유타야 왕국과의 교류는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끊어져 버렸습니다. 태국 사신단이 흑인을 바친 일은 명확한 기록이 남지 않아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유타야 왕국의 일원이었다면 태조에게 바치지 않았을 테니 아마도 사절단이 데려온 노예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 둘이 이후 조선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도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렇게 좋은 대접을 받으며 살았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자의로 사절단에 참여해 조선까지 왔을 리는 없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조선 땅을 밟은 흑인들이었습니다. 앞서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흑인을 데려왔다고 했었죠. 1598년 임진왜란이 끝나갈 무렵 명나라의 원군을 이끌고 온 팽신고는 선조에게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수부대인 귀신병사 혹은 신의 병사로 해석할 수 있는 신병을 데려왔다고 자랑했습니다. 흑인들은 칼을 들고 무예를 보이는 공연을 하였는데 정확히 어떤 무예였는지는 몰라도 선조는 꽤나 마음에 들어 했던 것 같습니다. 팽신고는 이들이 세계의 바다를 건너야 나오는 포르투갈에서 왔으며 바다에 잠수하여 적선을 공격할 수 있고 물속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몇 날 며칠도 버틸 수 있다고 허풍을 늘어놓았습니다. 선조는 원군이 절실했기에 이런 신기한 병사가 조선에 온 것은 명나라 황제 덕택이라고 칭찬하며 곧 일본군을 섬멸할 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유성룡은 서해집에서 흑인이 낯빛이 칠처럼 까맣고 바다 밑에 숨어 다니기도 하며 그 모양이 귀신 같아 해귀라고 부른다고 썼습니다. 이 흑인들이 말도 탈 수 없을 정도로 키가 아주 크다고 묘사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선 남자의 평균 신장이 190cm, 여자의 평균 신장이 180cm에 이르는 부족도 있는 것으로 봐선 조선에서 쓰였던 키가 작은
작은 말을 탔다면 두 다리가 땅에 끌렸을 테니 아마도 이는 사실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흑인의 존재는 일본군에게도 퍼졌습니다. 명나라 군대가 40만에 달하고 몽골군과 해귀까지 많다고 하자 처음에는 일본군이 잔뜩 겁을 먹고 도망가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장에서 명나라군을 마주하자 그 수가 얼마 되지 않았고 해귀라는 존재도 별 볼 일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연히 이들이 물속에 머물면서 적선을 공격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은 명나라 군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소문으로 겁주는 용도로만 활용한 것이죠. 다행히 흑인들은 전쟁 이후 무사히 중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1920년 한국 땅에서 최초로 서양 음악인의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때는 신문 한 달 구독료가 80전이었는데 입장료는 좌석 등급에 따라 2원, 1원, 50전으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현재 신문 구독료를 감안하면 입장료가 대략 5만원 정도인 셈이지만 지금보다 훨씬 빈곤층이 많았던 당시를 고려해보면 꽤나 비싼 가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4명으로 이루어진 이 음악인 그룹은 3명이 흑인 남성이어서 대부분 사람이 평생 흑인을 본 적도 없었던 터라 매우 진기한 장면이었을 겁니다. 당시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초상을 당한 상주조차 웃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 표현하는 만큼 아주 재미있고 웃기기도 한 공연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신기한 존재로 다가온 흑인은 한국 전쟁을 기점으로 점차 우리 사회에서 흔하게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20년 한국 땅에서 최초로 서양 음악인의 공연. 서양 음악인. 1920년 한국 땅에서 최초로 서양 음악인. 다시